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탈당을 선언하고 조기 귀국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돌아오면서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먼저 밝힌 송영길 전 대표.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귀국 하루 만에 송 전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소환 조사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이 사건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밝혀졌을 때 즉시 귀국했어야죠. 네. 뭐 미정거리고 뭐 무슨 뭐 그쪽에 대학 학사 과정이 뭐 7월 달까지고 이런 얘기는 구체스럽고 비겁한 얘기였어요. 네. 그리고 뭐 늦게나마 하여튼 여론의 압박을 받아서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송영길 대표로서는 진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발의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착했으니까 상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은 아주 매우 부적절한 것이고요. 지금은 진실에 부합된 말을 해야 되고 그것이 저희 당의 당대표를 역임한 분으로서의 그 품격을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 돈봉투 사건 나서 제일 화나는 사람은 아마 이재명 대표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 지금 기소당하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의혹 단계에서 송영길 대표는 탈당했잖아요. 그러면 당장 나오는 질문이 이재명 대표께서는 거기 기소당하고 그 자리에 왜 계세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건 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로부터의 정치 탄압. 진상조사위를 꾸려서 열심히 뭔가를 조사해 보려고 하면 사람들이 당신 거는 왜 진상조사위 안 꾸려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김연아 전 의원 당무감사위 조사 요청한다고 하는데 저희 당은 특별한 조치가 없을까요? 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아직 전혀 계획이 없으신가요? 실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상황이 되지 못하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검찰이 신속하게 좀 수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본인이 지금 재판 준비하기도 굉장히 바쁜데 지금 이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당에서 이제 하나 덧붙이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자정 기능을 포기하고 그러려면 뭐하러 당대표 합니까?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혀서라도 척결을 해야 되는 것이 당대표고 지도부의 역할 아니에요. 근데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이 조직이 자정 기능이 멈춰서 있는 조직이고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아주 빈껍데기 깡통 조직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국정을 책임진 정치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중에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 선거 치러보신 게 천 위원장님밖에 안 계신 것 같은데 돈봉투 좀 하셨습니까? 네, 뭐 했으면 좋았을까요? 모르겠는데 아니 저는 안 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일단. 네, 일단 안 했습니다. 제가 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뭐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아니 저 윤희숙 의원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에 제가 나가는 거군요. 네, 실제로 당연히 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돈봉투 관행이 그래도 꽤 없어진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꽤. 아직도 많이 보세요? 아니, 없어진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없어진 지 꽤 오래됐다. 네, 없어진 지 꽤 오래된 것 같고. 근데 이제 민주당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의원 제도가 있어가지고 뭐 이게 유혹이 더 강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해서 돈봉투를 실제 하는 거는 완전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관행이다, 돈 얼마 안 된다, 밥값이다 이런 얘기는 정말 국민들 보셨을 때 이거 부끄러운 얘기고요. 진짜 부끄러운 일이고요. 네. 또 하나 부끄러운 일은 송영길 대표가 뭐 마지못해 귀국을 했는지 어쩐지 귀국하고 나니까 야 역시 큰 인물은 다르다. 물력이 없는 분이다. 예. 또는 무력이 없는 무력이 저도 깜짝 없는 거와 놀랐어요. 대표 때 어떤 상황이 생기면 탈당하고
증명하고 그렇게 돌아온다라는 나름의 룰을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그럼 누구는 무력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무력이 많으셨으면 그 동봉투를 자기가 다 가지셨겠죠. 무력보다 권력욕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 그런 얘기를 어떻게 사리 분별력은 제쳐놓고 이해타산도 이해득실도 생각 안 하고 툭툭 뱉어버리는 거예요. 참으로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이 사건이 저는 민주당의 역사에 정말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동안 우리 이재명 그 대표와 푹 빠져가지고 민주당의 정말 장기적인 문제가 뭔지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파리에서 기자회견하는 걸 보면 송영길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 기자들이 정계 은퇴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 했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정치를 직업이나 생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치를 한 이유는 학생운동 때와 마찬가지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사명을 완료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직업윤리, 뭐 불법, 뭐 합법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본인은 아직 운동권이라는 거죠. 운동권이니까 너무나 숭고하니까 모든 그 법적인 제약을 다 뛰어넘는다. 근데 지금 뭐 물력이 없다라고 뭐 큰 그릇이다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막 보호해주고 이런 분들이 다 386들이잖아요. 그 김민석 씨는 본인도 지금 뇌물 뭐죠 정치자금법으로 2번이나 구속 기소됐던 분이잖아요. 근데 막 물력 저와 마찬가지로 집이 없다는 둥 그 송영길 그 대표가 작년에 국민의힘 보고 뭐라 그랬냐면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너네는 뭘 희생했냐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의 마인드셋이 이번에 너무 드러난 거예요. 민주당이 살려면 이 586, 386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재명 대표 때문에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이게 그 보면은 사실은 원래 이분이 안 물러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 당내에서 이제 갑자기 젊은 의원들, 초선 의원들이 막 성명서 내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잘못 돌아가네. 그래서 기자회견하고 돌아왔는데 결국은 이제 초선 의원들이 성명 내고 이런 게 우리 당이 잘못 가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쇄신해야 돼 이런 의도가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갸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그랬냐라고 하면 이재명을 갖다가 그 딜레마에서 벗겨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들어오게 되면 결국 출당을 시켜야 되는데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근데 자기는 대표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직 검찰 수사도 받지 않은 사람을 쫓아내? 라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딜레마 상황이 되거든요. 그나마 해줄 수 있는 건 그냥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탈당해 주는 거라고 하는 게 가장 그 민주당으로서는 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또 거기다 대가지고 잘했다는 둥 뭐 이게 그 칭찬에는 뭐가 있냐면 안도감이 있는 거예요. 야, 이 문제 만약에 성역에를 끝까지 버텼으면 진짜 우리 큰일 날 뻔했는데 그나마 자진 탈당해져가지고 요 정도에서.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윤관석 의원하고 또 한 분 있잖아요. 두 분. 어떡할 거예요? 송영길이라고 하는 전 대표가 저질렀던 돈봉투 사건, 그것이 보편화된 관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게 뭔 대수냐는 식으로 하고 있는 저런 도덕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생각하는 것이 저는 끔찍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송 전 대표의 귀국 탈당으로 돈봉투 사건을 꼬리 자르기 할 수 있다는 발상을 즉각 접어야 합니다. 돈 냄새가 풀풀 나는데 코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돈봉투 의혹이 사실은 이재명 지도부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지금 가장 의혹의 핵심에 있는 이정근 전 부총장하고 이성만 의원 이런 사람들이 지난 대선에서 당 중앙선관위원이었다.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그거는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당시 대선 경선 선관위원이요. 선관위원장이요. 선관위원이요. 선관위원장이요. 그런데 그때 원래는 이제 선관위가 구성은 선관위원장을 내정하면 선관위원장과 당이 협의해서 위원들을 위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원장이 상당히 결정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가보니까 선관위는 다 꾸려졌어요. 저만 몸으로 왔는데 제가 딱 본 인상은 사무부총장이 3명이나 다 선관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사무부총장은 송영길 대표의 수족 같은 당대표의 신복이죠. 아닙니까? 예, 예. 그런 분이 3분이나 다 몽땅 온 거다. 예. 김새가 이상하네. 그래서 제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사실은 3명이 있어서 좌지우지된 건
없습니다. 실제 영향을 끼치지 예, 뭐 못했다. 소영길 대표가 저한테 무슨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입힌 건 하나도 없고요. 예. 그다지 뭐 어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